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잖아요. 수학 1타 강사이신데요. 네.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네. 수강생만 벌써 50만 명을 거쳐 와. 가신 분인데요. 세븐 에듀의 차기령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여러분 박수 나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상하다. 저는 애초부터 진작에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못 뺐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네요. 뭔가 외모도 연예인 같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1등 강사가 아니실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네. 뭐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요? 뭐 이런 최원초적인 질문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표면적인 대답은 일상 우리가 수학 공부법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네네. 뭐 수학을 일찍 시작해라. 뭐 수학을 깊이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는 부모에게 달린 것 같아요. 부모가 중요한 얘기다. 부모가 유전자. 투자를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고 네. 부모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부모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애들이 왜냐면 애들이 진짜 공부를 자기가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건데 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결국 저는 부모님한테서 오는 것 동기부여. 같아요. 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제일 많아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수학을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대학 수학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조금 고등학교 수학이랑 결이 다르긴 한데 철학이랑 수학이랑 좀 맞나요. 옛날에 보면 그 철학자랑 수학자랑 보통 다 투잡을 뛰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런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나 네. 뭐 이런 데카르트나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가 뭐 나는 생각한다, 그럼 뭐 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네네. 이 사람들이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막 그 상상 초월할 만큼의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는 법을 기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잖아요. 네. 저는 10년 지나면 천지개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는데 네. 그 노동력도 이제 다 로봇이 가져가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네. 앞으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맞아요. 같아요. 대부분의 직업도 다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뭐 수학이죠. 저는 철학과 수학이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네요. 네. 철학과는 문과인데 수학은 이과인데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모든 게 실은 다 뒤에는 수학이고 비즈니스도 실은 다 수학이잖아요. 네. 알고리즘도 다 수학이고 뭐 그러네요. 구글도 수학으로 만들어졌죠. 페이스북도 수학으로 만들어졌죠. 뭐 넷플릭스도 수학으로 만들어졌죠. 뭐 다 수학이거든요. 우리는 또 넷플릭스 그 VAT 이런 것만 이제 산수 계산할 때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넷플릭스 수학이네요. 대표가 수학과 출신이에요. 아 대박. 페이스북의 그 마크 저커버그는 수학 영재학교 출신이고. 네. 오늘 영상을 제가 제 딸에게 꼭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들었어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나 지금 인강 듣고 있는 거 같아. 선생님. 나는 계속 듣고 있는데 이상하다. 난 아까까지 분명히 CBS에 왔는데 EBS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차기령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원래 수학을 잘하신 거죠? 왜 우리 다 타고난다고 네. 하잖아요. 실은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예. 저는 초등학교 때 내내 이제 굉장히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 거의 내놓은 아이였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뭐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뭘 했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예. 거의 밤 12시 전에 들어오신 적이 없거든요. 실례지만 부모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부에 관련된 일이신가요? 아버지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큰 기업에 다니셨고 큰 어머니는 이제 학원을 어렸을 때 운영을 하셔가지고 야 이게 약간 유전자로 물려받으신 것 같네요. 저기 죄송한데 타고났네요. 타고났어. 약간 그런 게 있네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엄청 엄격하게 시키시진 않으셨나 봐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애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셈학원에 저를 6년 동안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공부가 겸사겸사? 겸사겸사죠. 예, 실은 예. 뭐 타가의 개념도 있을 거고 네네. 하루에 2시간씩 6년을 속셈학원 다니니까 계산이 거의 뭐 이제 하여튼 경지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세자리 곱하기 세자리를 암산으로 했어요.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와. 그러니까 뭐 365 곱하기 984 그러면
다다다닥 했어요. 따따따 뭐예요?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하는데 그때는 나 지금 할 줄 알았어. 네. 지금은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계산이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좀 먼 데를 갔어요. 초등학교에서 저를 잘 모르는 저희 과거를 잘 모르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 선거를 나갔거든요. 12번을 나갔죠. 근데 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사고 치니까 친구들이 안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반장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왜냐하면 저희 과거를 아무도 모르고 반장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얼떨결에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자존감이 높아진 게 반장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이 빠르다는 걸 제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최길령 너 나와봐. 뭐 계산 잘한다며. 그래서 이제 곱셈을 시키는 거예요.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 시키면 선생님 계산기 들고 있고 그럼 제가 맞추면 선생님이 맞네. 그럼 애들 막 박수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교에서 저는 수학의 천재로 통했어요. 스타가 됐네. 아니 근데 솔직히 통한 게 아니고 천재가 맞죠. 천재가 실은 수학의 천재는 아니라 계산이 그냥 좀 빠른 건데 남들이 다 이제 수학의 천재라고 하니까 인정을 했구나.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왜냐하면 중간고사 날짜가 나가오는데 네. 공부는 해본 적이 하나도 그렇지. 없고 그렇지 성적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반장인데 또 근데 이제 뭐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영어 포기 시간이 없으니까 국어 포기, 사회 포기, 과학 포기 나는 수학만 공부한다. 와 보통은 수학만 포기하거든요. 다른 걸 다 하고. 이제 저를 수학의 천재로 아니까. 아니까. 8건을 새벽 2시까지 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풀었죠.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6년치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몇 개 틀렸냐면 네. 한 개 틀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학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면서 천재도 실수를 하네?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 틀렸는데. 하나 틀렸는데 기대치가 너무 그다음부터는 높으니까.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수학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야 유명 강사가 되기까지는 사실 그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네. 다 마찬가지겠지만. 맞아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학원가에서 제가 이제 수원에서 학원 강의를 했는데 네네. 수원에서는 뭐 진짜 다 알아주는 네. 그런 강사였는데 수원이 뭐 생각보다 제가 있는 학원이 한 1,700명 정도 됐거든요. 한 건물에. 그러니까 뭐 예. 작은 학원은 아니죠. 뭐 수강생도 엄청 많고. 네. 그러니까 또 성적도 제가 이제 잘 냈어요, 애들을. 네. 그래서 뭐 시험도 잘 찍어주고 서울대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 많이 나오는 게 서울대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이야. 유명하거든요. 최고 서울대 아니에요? 제조기 뭐 이런 얘기 최고 아니에요? 정도로 제가 아마 스카이 한 3,000명 보냈을 거예요. 이제 스카이 3,000명 정도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이런 방법은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스카이캐슬 선생님이시네요. 진짜 쌤님 그러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은 모든 거는 보는 것에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뭐 음악도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못 보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수학도. 그리고 이제 뭐 쪽집게라고 해서 어떤 거 시험에 나온다 이러면 대체로 맞는 편이고 그런 거예요? 거의 맞췄죠. 거의 맞췄다고요? 네, 거의. 그러면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 얼굴을 보면 보여 아니면 문제 이게 나올 그러니까 것이다. 그 학교 시험지를 보면 네. 그 학교 선생님의 이제 취향? 성향이 성향. 보이고 한 3배수 정도 뽑아주면 거의 다 나오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해주고. 그게 쪽집게 과외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런 쪽집게처럼 쪽집게 문제를 과외죠. 맞춰주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 막 그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명세를 탔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수원에서는 그렇게 유명했는데 네네. 뭐 이제 저를 누가 알겠어요? 서울에서 알겠어요? 부산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뭐 그때는 이미 인터넷 강의가 우리나라에 뭐 대세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이미 뭐 스타 강사들이 있었고 예. 근데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뭘 도전해도 다 막히고 뭐 EBS도 처음에 EBS가 보통 150대 1인데 뭐 네.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하여튼 차수님 같은 분도 떨어져요. 네 150대 1이면 이제 2명 뽑는데 300명 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298명은 이제 빠이빠이하고 집에 간다는 건데 그 정도로 뭐 이제 세죠. 근데 하여튼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실력은 있는데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로도 길을 안 내주시니까 그건 가지 말라는 뜻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본인 게 아닌데 본인 게 아닌 상황에서 그때는 제가 이제 전 모태 신앙인데 네. 모태 신앙을 우리가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되기도 하죠. 20대 때는 이렇게 세상하고
신앙하고 딱 양다리를 걸치면서 네네. 뭐 20대 때 대학 다니면서 뭐 이제 술도 먹고 뭐 돈도 이렇게 많이 버셨고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렸을 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만족했거든요. 실은 제 삶에. 그래서 교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고 이제 뭐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아침에 가서 성가대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줄 아셨죠. 근데 네. 하나님의 이제 그런 그 작전이 조금씩 시작되는데 일단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진짜 이걸 수학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강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때 이제 EBS하고 그때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공영방송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방송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뭐 한 40만 정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또 의미가 있네요. 강남구청 인터넷.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만 맞아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치동 강사들 다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근데 뭐 이미 150명 정도의 강사들이 딱 포진하고 있고 저는 뭐 완전 듣보잡이었고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한 300명 정도 강사 학생들, 오디션이요? 강사 오디션. 그러니까 나는 가수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3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10명의 강사가 이제 자기 강의를 해서 1등만 데뷔를 시키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인데. 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거기 1등을 제가 한 거죠. 1등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보통 강사들 한 150강에서 200강 주거든요. 1년에 촬영할 수 있는 강사를. 저는 이제 한 몇 강 받았지? 처음에 12강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딱 3년 만에 1등이에요. 거기서. 150명 전 영역 뭐 국영수 사탐과탐 이런 데서. 근데 저는 어떻게 그때 강의를 했냐면 모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잖아요. 문 잠그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변기 잡고 그리고 이제 엄청 기도하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수학 강의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누구야?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손이 나와서 이렇게 딱. 아니 그런데 그 변기 붙잡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그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 CBS 오면 일단 저는 화장실부터 가는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제 꼭 화장실이어야 돼요? 아무도 그게 안 이제 보는 가장 거니까. 은밀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데가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실은 어디 가서 방송국도 가고 뭐 어디 강연도 가고 강연도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그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딱 그런 뜻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모든 건 골방에서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골방 기도 시작한 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그거 하면서 이게 내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조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그 골방 안에서 진짜 모든 전세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지만 그냥 주변의 지형지물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워커홀릭으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한 10년 정도 주 7일 일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지금은 적게 일을 하지만 지금 훨씬 잘 돼요.